간접 증거라는 부분을 채택을 하냐 안 하냐의 부분인데 살인사건의 부분에서 대부분 간접 증거를 받을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재판부의 얘기를 제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똑같은 이야기인데 좀 다르게 보는 관점입니다. 재판부는 말이죠. 제가 지금부터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똑같은 이야기를 두고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만원에 대한 이야기. 자, 편의점 알바로 65만원 벌었던 사람, 치아 빼고는 문제가 없던 사람이 13만원의 보험을 들었다. 더불어 수령인 자체가 남자친구로 변형되었다. 이건 이상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심 재판부는 어떤 거에 집중을 하냐면 보험 설계사였던 남자친구의 고모에게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물어봤고 여자친구를 가입시켜 주었다. 즉 여자친구의 의지대로 가입을 한 것이다. 윤모씨가 그러니까 소개는 남자친구가 해줬지만 거기다 직접 사인하고 통화한 기록이 다 나오잖아요. 보험 가입하면 본인의 의사대로 한 것이다. 그리고 보험금 자체가 보게 되면 사망만 노렸다고 보기엔 보험금이 2억 원이면 좀 적다 라고 재판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실제로 김모씨는 보험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3만원을 놓고도 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딴지를 걸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보험을 걸 때 전화로 얘기를 합니다. 아, 보험약관 다 들으셨죠? 아, 다 들었습니다. 네, 음성 녹음 다 합니다. 하지만 뭐 얼추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보험 가입을 할 때 누군가에게 야, 보험 가입 하나만 해줘 라고 들으면 알겠어. 전화가 오면 네, 들었어요. 네. 사실 저는 가족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썼었고 뭐 남자친구의 고모니까 결혼할 사람이니까 뭐 보험 하나 든 거 정도? 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입 의사를 스스로 나타냈다라고 얘기한 게 그 녹음 파일 하나 가지고 얘기했다? 어쨌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간접 증거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항의 증거입니다. 만취 후에 의식 상태와 저항 여부의 둘이 판단이 완전히 다릅니다. 1심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과 코를 천으로 막고 죽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낙지를 먹인 게 아니고요. 근데요, 2심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네 말대로면, 그렇다면, 너희 말대로면 반항은이 있어야지. 몸부림을 쳤다던가. 그래서 몸부림을 쳐서 술자리가 있었던 그 술자리 공간에 술이 다 엎어져 있고 막 다 날라가 있고 이런 식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술자리 깨끗하고 반듯하게 누워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반항은이냐? 반항은이 없지 않느냐? 2심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코와 입을 막으면 이거는 비구폐색입니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건 비구폐색으로 확인되고 기도를 막혀서 숨을 못 쉬어서 이제 사망한 걸로 나오면 기도폐색, 완전히 정황이 다른 거죠. 이런 걸 알려면 저항은도 확인하고 사실 부검을 해봤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시신은 없죠. 이미 이틀 뒤에 바로 화장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사실 피해자 쪽에서는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의식이 없었다. 왜 없었냐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평소 주량의 6배를 먹었는데 어떻게 그게 의식이 있느냐, 이 얘기 가지고 계속합니다. 재판부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접 증거 세 번째 견해도 다릅니다. 바로 증언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텔 직원 장모 씨의 증언은 윤모 씨가 출입구 쪽에서 의식을 잃고 있었고 평온한 표정으로 잠을 자듯 하늘을 보고 반드시 누워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1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자리가 떨어진 공간에 있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자리가 중앙인데 왜 그 사람이 가운데 출입구까지 와 있느냐, 이렇게 따지게 되고 2심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식으로 의식을 잃고 일어지면 표정이 펴진다. 그래서 반듯하고 편안하게 보인다. 더불어 술자리 바깥쪽에 앉아 있었다면 실제로 질식에 몸부림을 쳤어도 술자리가 흩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도 다르게 얘기를 하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낙지 머리가 4.3에서 4.8cm 정도는 입에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다. 실제로 윤모 씨는 동생한테 낙지를 먹어보라고 제안한 적도 있었고 같이 먹으러 가자고. 그리고 윤 씨의 젓가락도 현장에 놓여 있었다. 윤 씨도 그때 당시에 낙지를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1심 재판부보다 2심 재판부는 되게 넓게 보는 겁니다. 왜냐면 부검을 했는데 위에 낙지 같은 게 안 나오면 안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검을 못한 게 제일 큰 문제인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보다 보니까 증언에서도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리고 간접 증거요. 네 번째입니다. 바로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곧바로 앞이 병원이었습니다. 안 갔어요. 직접 신고하지 않고 프런트에 가서 신고를 왔다 갔다 한 점, 병원까지도 가까운데 알고 있는데도 가지 않은 점, 1심 재판부는 일부러 안 그런 거야. 2심 재판부는 구호 조치는 했잖아. 윤 씨가 심장박동을 회복한 거는 어느 정도는 김 씨가 적절한 구호 조치를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나쁘게 보면 구호 조치가 아니라 살리려는 이렇게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접 증거 5번째에 대한 반박입니다. 진술에 대한 차이인데 김 씨는 재판장에서 이렇게 처음에 얘기합니다. 윤모 씨가 사망한 이유는 낙지를 통으로 먹어서 그래요. 근데 나중에 말을 바꿉니다. 통으로 먹은 게 아니라 잘라낸 다리를 먹었다 질식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입에서 낙지를 떼어낸 게 자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병원 의료진은 낙지를 빼낸 것을 봤다. 쥐가 뺐다고 해놓고 병원 의료진이 낙지를 뺐다라고 얘기합니다. 병원 증인들은 얘기하면 우린 뺀 적 없는데? 진술이 계속해서 오락가락합니다. 실제로 2심 재판부가 처음에는 말을 자꾸 바꾸니까 실제로 혼냈다고 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되게 답해라. 말 바꾸지 말고. 대부분은 말이 바꾸지 않는 건 거짓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건 직접 증거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정황상 너무 정신이 없어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판단한다고 하더라고요. 6번째, 바로 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김모 씨는 다른 내연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2명의 내연관계가 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내연녀들한테 납골당 같은 사업을 한다고 돈을 꾼 상태였고요. 맨날 이랬습니다. 돈 나올 곳이 있다. 돈 나올 곳이 있다. 근데 이미 이 사람은 절도, 특수절도, 강해, 강도 상해 등으로 전과 구범입니다. 범죄자여서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 나올 곳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되게 이상했다는 거죠. 근데 법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심 재판부는 사람을 전과 구범이라고 무조건 범죄자로 낙인 찍을 수는 없다. 전에 전과 가지고 이번에도 전과자겠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간접 증거 6가지는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는 다 피해자의 편에서 봤을 때는 이거 범이 맞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봐서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립니다. 이 모든 간접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 간접 증거맞게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 낙지를 먹다가 질식한 건지 살해인 건지를 검사가 증명을 못했던 겁니다.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시신이 없으니까. 둘째, 당시에도 병원에 갔을 때 의료진들이 소견 썼을 때도 그냥 유가족이 와서 이거 질식한 거예요 라고 하니까 질식한 거구나. 질식이라고 다른 걸 체크를 안 했습니다. 몸에 무슨 격투 흔적이 있었는지 이런 걸 흔적을 체크한 게 아니라 그냥 질식이네. 질식으로 끝. 그리고 이미 시신은 없어서 어떠한 증거 수집도 없던 상태였던 겁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건 어떻게 보면 각자의 견해들을 하나씩 던져드렸습니다. 생각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말 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2심 재판부도 범인 같은데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간접 증거를 채택할 수 없는 문제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재판한 것 같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찾을 때 되게 이상한 점을 여러 가지 찾았습니다. 간접 증거로 채택하지 못했다는 게 되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부터 뇌피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걸 기반으로 뇌피셜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 보셔도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첫째, 1심 때 직접 증인으로 나섰던 사람이 바로 김모 씨의 고모였습니다. 근데 고모한테 김모 씨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험을 들 때 보험금 얼마인지는 관심 없는데 많이 나오는 걸로 해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모 씨가 피해지 금액, 보험 금액이 얼마인지 몰랐던 건 사실인데 얘기했던 건 가장 많은 걸 해줘 라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증인을 하나 세우겠습니다. 피해자 윤모 씨가 정말 의식이 되게 없었다라고 확인한 사람들이 둘이 더 있습니다. 첫째 누구냐면 낙지를 팔았던 낚시 사장님. 낙지 사장님 진술이 뭐였냐면 그때 낙지를 사러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해자 윤모 씨가 자신의 몸도 못 가누고 진짜 거의 엎드려 있고 그냥 휘청휘청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모텔 카운터에 있던 사람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모텔 카운터에 있을 때 카운터에 엎드려 있어가지고 얼굴도 못 봤다고 합니다. 너무 사람이 술에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그리고 당시에 김 씨도 이런 진술을 했었습니다. 직접 진술인데 너무 취해서 땅이 흔들린다라고 윤모 씨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건 윤모 씨, 즉 엄청날 정도로 많이 취했던 상태는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재판부는 그게 의식을 잃었을 만큼 무언가 반항을 할 수 없을 만큼 취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요. 이 정도의 간접 증거로도 안 될까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이것도 좀 이상해요. 낙지도 실제로 법정에 나왔던 것과 실제 낙지가 다릅니다. 법정에서 얘기한 낙지는 좀 작아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철에 나오는 낙지의 크기는 실제로 약 40cm 정도 됩니다. 40cm가 되는 낙지를 그냥 먹게 된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상식적으로요. 엄청 큽니다. 저건 치아가 올바라도요. 절대로 먹을 수 있는 상태의 음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먹더라도 머리부터 먹겠죠. 머리부터 먹으면 100% 목에 걸립니다. 걸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오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입니다. 여기가 조금 이상한데요.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재판부가 실제로 재판을 진행한 2심 때였는데 2심 처음에 공판을 할 때는 분명히 또다시 무기징역을 받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판사가 가해자였던 김모 씨를 추궁하고 뭐야 똑바로 얘기해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봐도 범인처럼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법무부에 법정 인사이동이 있게 됩니다. 기존 판사에서 다른 판사로 교체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그 판사가 물론 이것도 이제 유가족분들 진술이다 저도 이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때부터 그 판사는 좀 독특했다고 하는데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름을 헷갈리기도 하고 사건에 별로 관심도 없어 보였고 별로 그냥 그렇게 흔적 없이 그냥 빨리빨리 처리하는 느낌이 되게 강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내용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판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판사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더 조사해봤지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상한 사건들을 많이 맡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진행했던 컨텐츠 중에서도 있었던 사건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좀 뭐가 이상했냐면 처음에는 통으로 먹였다. 그 다음엔 다리 한 7에서 8cm 정도 먹였다.
그걸 그래서 걸린 것을 꺼내려고 했는데 2cm 정도만 꺼냈다. 나머지 5, 6cm 정도는 어디 갔느냐에 대한 진술인데 어딘지 모릅니다. 말을 못합니다. 근데요, 2심 재판 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낙지 먹다가 질식한 게 맞다. 낙지를 먹었고 낙지가 막혔고, 근데 낙지가 아까 처음 들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옆에 떨어져 있었다. 낙지를 먹고 기도가 막힌 채로 쓰러졌는데 뒤로 넘어가면서 낙지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튀어나왔다. 그래서 병원에서 흔적을 찾지 못한 것이다. 2심 재판부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김모 씨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재판부가 한 얘기입니다. 낙지가 목에 걸려있는데 자기가 직접 튀어나왔다. 낙지를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빨판으로 묶고 있고 좁은 공간이면 더 쪼이려고 하지, 이걸 자기가 빼서 바깥으로 나온다? 불가능하다. 그런 건 말이 안 된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뇌피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재판부가 바뀌지 않았다면 간접 증거가 다 채택되고 그렇게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재판부가 바뀌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찌나 사건 중간에서 재판 판사가 바뀌고, 그리고 그 판사가 바뀌어서 인수인계가 똑바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서 재판의 시간을 많이 끌고, 왜냐면 1심 선고와 2심 재판이 거의 2년 차이가 나니까 말이죠. 과연 법 앞에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2심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보내고 대법원은 2심 재판 판결 5개월 만에 그냥 2심 판결 확정 판결로 끝내버립니다. 왜냐면 낙지를 팔았던 그 주인, 낙지 주인의 증언도 들어오지 않았고, 실제로 낙지 크기가 다르다는 것도 수정되지 않았고, 여러분이 보시는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낙지가 그냥 튀어나올 리가 없는데? 이런 부분,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수정 작업이 없이 그냥 바로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은 당연히 끝냈죠. 자, 여러분,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한 가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피해자 김모 씨는, 그때 당시 가해자 김모 씨, 현재는 무죄죠. 무죄인 김모 씨는 2013년 10월 21일 1년 6개월 만기 출소랍니다. 10월 21일 날 말이죠. 근데 2013년 11월 1일, 꼴랑 일주일, 약 10일 정도가 지나서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전 여자친구 자매에게 무슨 사업 명목으로 속여서 약 1억 7,600만 원을 약 13차례에 걸쳐서 갖고 온 혐의입니다. 시기는 2010년 8월 달부터입니다.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 달까지. 그런데요, 2010년 8월이면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죽고 보험금 받고 불과 길어봐야 2-3달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또 1억 7,600만 원의 사기 혐의가 또 걸린 겁니다. 돈에 환장한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김모 씨에게 정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떳떳합니까? 아마 이 영상을 현재는 무죄 신분이고 아무렇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되게 궁금합니다. 만약 정말 당신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는 가정도 깔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당신 하나만을 믿고 결혼까지 꿈꿨던 여성의, 그렇게 많이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도 보험금을 챙겼고 통장도 개설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사기까지 쳤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들에게, 재판부는 증거로 움직이지만 증거로 움직이지 않는 우리 인간들은 과연 당신의 마음을
이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 앞에선 당신이 무죄일진 모르지만 우리들 앞에선 아직도 당신은 용의자입니다. 40번째 시간 토요사건 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